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날짜로도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면서 상승과 하락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3,250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 코인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변동성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처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안 올라가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 코인 왜 아직까지도 안 오를까? 진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 오늘 새벽부터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또한 리플 코인이 도대체 왜 안 올라가는 이유일까? 이 부분은 무슨 이유일까? 그 부분들을 많이 찾고 있다 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할 것 같죠. 자, 리플 코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펀더멘털에도 30%가 급락한 이유는 뭘까? 물론 급락이라고 하기보단 5,000원 저희 상한가 5,000원 라인에 고점 라인을 찍고 나서 2,500원까지 떨어졌고, 다시 한번 현재 시점 3,250원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하락폭 마이너스 30% 정도 된다 라는 부분이죠. 뭐 어쨌든 간에 이 XRP 리플 코인이 강력한, 역사적으로 강력한 펀더멘털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해당되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찝을 수가 있겠죠.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자, 이거만으로도 엄청나게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스테이블 코인만큼은 진심이다 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이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서클 USDC의 발행사 서클을 인수하겠다, 인수 못하겠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왜 서클을 인수하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얼만큼의 파격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건지. 우선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 간의 국제 무역에서도 이용 가능하고, 국가 간 송금 거래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가능하다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의 디지털 화폐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거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ETF. 최근에 SEC와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이 부분은 곧바로 ETF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ETF라는 것은 참고로 펀드입니다. 펀드라는 것은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되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급락한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 틀리죠. 관세 정책은 어떤 걸 불러옵니까?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기업들, 기관들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관세 정책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모두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죠. 그런데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고래는 어디에 투자합니까?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대외적인 이벤트가 많다라고 한다면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투자 자금을 회수한다는 건 곧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시장이 흔들릴 만한 요인을 충분히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러한 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고래들도 있다라는 거.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XRP 리플 코인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지 않는 것인가? 말씀드렸던 강력한 호재가 정말 많죠. 근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관들은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자를 털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죠? 고래라고 하는 세력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면서 움직이는 시점을 가져간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XRP 니플 코인 말 그대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박스권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5월 달에도 이 부분이 움직임이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시세가 나오고 새로운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 될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지금 이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거든요.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런 다음에 톡방에 들어와도 상관없고요. 톡방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이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먼저는 영상이 마음에 드셔야 되겠죠. 자, XRP 니플코인 영상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서클 관련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 이 부분에 니플이 원하는 건 무엇에 있을까?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5월 2일 날짜 오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니플은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인수하기 위해서 100억 달러를 제안했다. 우선 1차적으로 제안한 금액이 너무 작다. 그래서 우리는 팔 이유가 없다.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서클이요. 근데 이번엔 니플이 좀 더 금액을 늘려서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인수하려고 한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이 과도하게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의 확실한 기대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을 누구와 경쟁하고 있을까? 지금 니클도 마찬가지지만 해당되는 니플이 이 서클을 인수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두보야의 금융당국의 USDC 그리고 유럽의 스테이블 코인 또한 승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선 이 서클이라는 곳은 USDC 발행사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했고요. 이거는 세계 2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바로 서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두바이 금융당국의 승인이 되었다. 자, 이 부분 뉴스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자, 서클은 자사 대표 자산인 이 USDC와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URS를 해당하는 두바이 금융 서비스 DFSA에 인정됐다. 이거는 암호화폐 토큰으로서의 승인을 인정받았고 이제는 국제 무역에서 말 그대로 기름값, 오일 가격을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누굽니까? 니플 또한 DFSA의 인정을 받았고 바로 두바이에서 암호화폐 결제 사업에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지난 3월 달에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XRP 니플 코인 또한 두바이의 결제 사업권을 따냈고 마찬가지로 이 서클이라는 USDC 발행사 또한 두바이 승인권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니플은 서클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더 확장하겠다라는 부분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 보시면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미국을 필두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무조건 발전시킬 거야 라고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 코인만큼은 꼭 같이 가져가면서 자신들의 달러에 대해서 영향력을 더욱더 크게 키우겠다라는 게 바로 트럼프 미 정책 중에 하나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XRP ETF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 또한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건 SEC가 이제는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보시면 자, 리플은 솔라나 알트코인 ETF에 대해서 여름에 승인의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왜 하필 여름에 승인될 것인가? 지금 XRP와 SEC의 법적 리스크는 해소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아직 공식 발표가 없었죠. 공식 발표는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지난 뉴스에서 보시면 4월 16일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미국 법원 해당하는 리플과 SEC의 항소심은 60일 중단 승인을 했다. 이게 4월
16일이었죠. 60일 중단 승인이라는 거는 6월 16일 날짜로 이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항소는 이제 완벽하게 취하가 되었고 XRP는 SEC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날 나온다라는 거. 물론 SEC가 ETF를 승인해주면 빠르게 가능하겠지만 아직 공식 발표 없이 그냥 ETF가 불현듯 출현할 수는 없겠죠.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그래서 SEC가 XRP ETF에 대한 승인권 또한 6월 달로 승인이 연기가 되면서 리플 소송 영향 가능성을 보해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ETF라는 거는 참고로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SEC가 ETF를 승인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기관들, 기업들은 마찬가지로 기초자산이 XRP가 되는 ETF이기 때문에 XRP를 사 모으려고 하겠죠. 어떻게 사 모을까? 확실한 저점에 사 모으고 싶겠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래들 입장에서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확실한 저점에 매수해야 고점에 매도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지난 비트코인 ETF 나오기 전의 상황과 똑같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노림수냐?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런 다음에 매집을 하는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랍니다. 자, 비트코인 ETF는 당연히 굉장한 긍정적인 소식이죠. 가상자산 시장에서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만들었던 게 바로 비트코인 ETF, 현물 ETF입니다. 당연하게도 고래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최저가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리플과 그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이외에도 SEC와 리플의 1차 벌금 부분을 내야 될 게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지난번 1차 판결 결과가 뭐였습니까? SEC가 XRP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돼. 너희들의 판매 방식은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에 벌금을 내야 돼. 그 부분에 대한 1차 판결 결과가 어떤 거였습니까? 개인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습니다. 기관한테 판매한 것만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벌금을 요만큼 내십시오라고 미국 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XRP는 이번에 법적 리스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SEC한테 벌금은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벌금을 SEC가 어떻게 XRP로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 리플 코인이 이 벌금을 XRP로 낸다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도 비축하지만 리플 또한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5월 2일 날짜 리플의 회장은 폴 애킨스 SEC 위원장과 회동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해당되는 벌금을 XRP로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과 리플 둘 다 어떻게 합니까?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전 뉴스에서 계속적으로 확인되었던 내용들이었죠. 자, 이거 보시면 미국 XRP는 미국의 전략적인 준비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SEC 웹사이트에 제안서가 등장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벌금을 XRP로 낼 수 있다.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리플을 모두 다 전략적 자산, 암호화폐 전략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 전문에 나왔던 미국 재무부는 뭐라고 합니까? 리플과 비트코인의 가치의 극대화를 추진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의 전략 자산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비축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이 부분의 벌금 또한 리플로 낸다. 당연히 리플 또한 비축해 놓는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은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같이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보여준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XRP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해당되는 부분이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5월달 들어와서도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까지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3,250원을 돌파하는 그 시점이 새로운 시세가 나올 그 단계의 추세가 전환하는 시점을 말하죠. 그냥 급등한다는 게 아니라 3,250원을 먼저 뚫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임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100%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만큼 이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임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를 지금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한 바닥을 만들고 있는 이 과정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부분에 대한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까지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으면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도 한번 보다 봐시고 마음에 든다. 그런 다음에 톡방 들어와도 상관없고요. 톡방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으니까 들어와서 결정해 보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